안녕하세요,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. 오늘이 6월 1일 벌써 6월달입니다. 토요일.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모내기 후 한 2주 돼가지고 14일 만에 이게 논에 이제 가지걸음이라 그러죠. 600평당 한 10kg 정도 주는데 여기 1200평이기 때문에 요소비료 한 포를 주겠습니다. 근데 이제 논을 봐가지고 뭐 벼가 잘 쓰러지는 벼라든가 그런 품종들은 좀 안 줘도 되고 좀 덜 주고,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신품종으로 나온 알찬미 벼기 때문에, 알찬미는 벼 길이가 좀 짧다 그래요. 많이 짧으니까 그래도 이제 요 가지걸음을 줘도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그리고 저 보행용 이양기 그거를 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벼 가지수가 뭐 어떤 거는 한 가닥 두 가닥 그렇게밖에 안 심겨요. 그래가지고 여기 1200평에 뭐 100판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저희는 이제 뭐 많이 줘도 쓰러지지 않고, 그 대신에 이제 가지가 많이 벌어지는 쪽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물을 깊이 대고, 물을 깊이 댄 다음에 그러니까 600평에 10kg, 그러니까 1200평에 이렇게 한 포를 이렇게 주겠습니다. 이제 가지걸음을 주고 물을 이제 저 퇴수로를 꼭 막고 들어오는 물도 막고,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쫙 말립니다. 쭉 말리게 되면은 이제 논을 말리는데 좀 심할 정도로 말려요. 아주 그냥 바닥에 쩍쩍 갈라질 정도로. 그렇게 이제 그 이후로, 왜냐면 이제 물이 깊으면은 가지가 잘 안 벌어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거 바닥을 좀 말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지가 쭉쭉쭉쭉 나오게 됩니다. 제가 이제 예전에 실험을 해봤는데 요 벼 한 포기에 가지가 한 7개 나와요. 7개. 제가 한 개로도 심어보고 뭐 2개로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, 그 대신에 벼 포기가 많다고 가지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평균적으로 한 7가지 정도 나옵니다. 요거 한 묶음에. 그러니까 하나 심어도 한 그 정도 나오고, 그래가지고 이제 14개 뭐 그렇게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, 평균적으로 한 7가지 정도 나오니까 7가지에서 또 벼 알갱이 하나를 심어서 그게 7가지가 나오고, 또 벼 포기 하나당 이삭이 한 130개 뭐 150개 그 정도 되니까 벼 알갱이 하나가 1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게 농사가 엄청 남는 장사인데 또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벼 포기가 좀 뭐 한 10개 뭐 10개 되더라도 이삭이 나오는 거는 한 7, 8개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많다고 이삭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, 또 적다고 적게 나오는 게 아니고, 그 자기가 이제 넓게 심으면은 이삭이 또 저 가지가 더 많이 나오고 충실한 가지가 나오고 그래요.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논이 이제 가지가 많이 이제 고랑이 이렇게 벌어져도 여기 이제 꽉 차게 됩니다. 이제 가을 되면은.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 요 가운데를 좀 일부러 이렇게 남겼어요. 왜냐면 중간에 작업하기 좋은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비료 살포기를 가지고 요소 비료 1200평이니까 한 포를 주겠습니다. 여기서 좌우로 주고 논두렁을 다니면서 한 바퀴 돌겠습니다.
이와 같은 방법을 해서 요소비료 한 포를 이 1200평에 모두 뿌렸습니다. 자, 이제부터는 뭐 풀만 하고 물 관리만 잘 하면은 올해 또 나중에 이제 이삭거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벼 밑에 보면은 마디가 요만큼 생겨요. 그럴 때 이삭거름 또 NK 비료, NK 비료는 한 요소 비료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줍니다. NK 비료 잘 줘야지 이제 알이 굵어지니까 이제 그렇고요. 또 그것도 주는 시기에 따라서 너무 일찍 주게 되면은 나중에 벼 쭉정이가 생기고, 너무 늦게 줘도 얘가 이제 왜냐면 설이 내릴 때까지 익질 않아요. 너무 늦게 주면 이제, 그래서 그 알맞은 시기에 또 나중에 이삭거름 NK 비료를 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요소 비료가 물에 녹지만 예전에 부모님들이 물 거 있는 데는 물을 흘리기 때문에 많이 줘라, 그리고 저 태수로 있는 쪽에는 좀 더 적게 줘도 된다 그랬는데,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물에 녹지만 그대로 쫙 가라앉습니다. 이제 농도가. 그래서 이제 물이 여기다 이제 흘려 보낸다라도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요소탄이라고 그거를 군데군데 뿌리면은 이 요소탄이 쫙 녹아서 제초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계면활성제가 섞여서 좀 쫙 퍼지긴 하는데, 요소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녹여서 그냥 뭐 거기서 그 주변에만 이제 뭐가 머리를 뜯어 먹은 것처럼 이렇게 군성군성 이렇게 납니다. 요소탄, 옛날에 요소탄 할 때 제가 그런 거 이제 편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해봤는데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뿌릴 때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. 제가 이제 요거 비료 살포기가 지금 이게 뭐 고장 났어요. 오래 쓰다 보니까 요 밑에 이제 밸브가 이제 그게 백킹이 닳아가지고 그걸 빼냈더니 이 밸브를 다 잠궈도 계속 나와요. 그래가지고 밸브 건들지도 않고 그냥 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기비를 하고 모내기 심고, 모내기 하자 이제 썰해질 하면서 1차 이제 초기 제초제를 뿌렸고, 그 다음에 썰해질 이제 모내기 후에 한 12일 정도, 한 열흘 정도 되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중기 제초제를 뿌렸습니다. 근데 각자 논에 맞는 그런 약을 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자기풀하고 또 이제 올방기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는 그 뭐 카운실인가 그걸 뿌렸고, 지난해에는 스리백을 했는데 지금 논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저 자기풀이 군데군데 보여요. 그러니까 이 카운실보다 오히려 스리백이 낫지 않나. 지난해에는 스리백이 막 누렇게 되는 걸 보였거든요. 이제 비료 뿌릴 때 스리백. 그래서 자기 논에 맞는 거 이제 그걸 뿌리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14일, 그러니까 오늘이 14일 때 되는데 한 15일 전후로 해서 이 가지거름을 주고, 물을 깊이 된 상태에서 가지거름을 주고, 물론 이제 중기제초제도 이제 물을 깊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유지합니다. 그리고 요소 비료를 600평에 10kg 정도 그렇게 투입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1200평이기 때문에 한 포 20kg을 뿌렸습니다.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깊이 된 상태에서 입구도 막고 출구도 막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말립니다. 그대로 말려서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말리다 보면은 이게 가지거름을 줬기 때문에 이제 뭐 한 포기가 뭐 7포기가 되고 막 그래요. 가지가 나와서. 그리고 이제 뭐 한 5개 심긴 것도 그렇게 많이 포기가 벌어지진 않고, 자기 구역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구역을 꽉 채워요. 이삭이, 이제 가지가. 그래가지고 가지가 많이 나와도 또 이삭이 열리는 거는 몇 개 안 되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물을 쭉 빼고 한동안은 또 그대로 놔둡니다. 그런데
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제초제까지 뿌렸더라도 또 피 이런 게 막 나와요. 이제 높은 자리 뭐 저런 데라고 보면은 막 나오고, 그래서 마지막에 모내기 하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물을 빼짝 말린 상태에서 후기 제초제라는 게 또 있어요. 뭐 그런 것들 이제 저희는 이제 치파렐리가 있어서 그걸로 샥 뿌려주는데, 이제 분무기라 그런 걸로 해서 물을 빼짝 말린 상태에서 그걸로 주면은 밖에 나와 있는 모든 풀들이 맞고 죽습니다. 이제 벼는 살고.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약으로 거의 농사를 집니다. 저희는 이제 관행농이고 친환경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, 이제 마지막에 이삭이 이제 마디가 맺혔을 그 무렵에 이삭거름을 주면은 또 모내기 할 때까지 주고 나서 물을, 그때는 이제 이삭이 열매가 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깊이 대서 계속 관리를 해줘요. 그러니까 후기 제초제까지 다 이제 해서 죽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을 깊이 대는 겁니다. 왜냐면 가지도 다 벌어졌지, 풀도 잡았지, 그러니까 물을 깊이 대서 그냥 햇빛을 잘 보고 이제 충실하게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6월 1일 모내기 후 14일 되었을 때 이렇게 가지걸음 요소 비료 주는 것을 또 영상에 담았습니다. 자,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